윤수진 윤수진. 네, 서던 블라팅이 뭐죠? 그 서던 블라팅하고 노던 블라팅의 차이는 뭐죠? 아까 서던 블라팅 얘기했잖아. 특정 DNA가 시퀀스가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노던 블라팅은 뭐예요? RNA가 있는지 없는지 시퀀스를 알아보는 방법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실험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프랩을 해야 되겠죠. DNA를 프랩을 하고 RNA를 프랩을 한 다음에 젤을 거는 거죠. 젤 일렉트로포시스를 하면 이제 세포시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멤브레인에 트랜스퍼 한 다음에 우리가 뭔가 알고 싶은 시퀀스가 있으면 거기에 붙을 수 있는 거를 레이블링을 한다고 했죠.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만약에 뭐 서던 블라팅이라면 DNA가 막 있는데 얘가 이제 뭐 호몰로거스 하면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붙으면은 나중에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이 시그널을 여러 가지 레디오 아이소토프일 수도 있고 뭐 형광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시그널이 찍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그널이 보이면은 요 사이즈에 뭐 우리 프로브랑 결합하는 DNA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RNA 젤을 걸었다, 쭉 RNA 젤을 건 다음에 저 프로브로 찍었다라고 하면은 특정 RNA가 어떤 요만큼 샘플 1번 있는데 1번 이만큼 2번 이만큼 이렇게 RNA가 발현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방법을 잘 안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던 블라팅 대신에 뭐 쓸 수 있어요? PCR 하면 되고 노던 대신에 뭐 하면 돼요? PCR인데 무슨 PCR? 이건 RNA 양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RT-PCR을 하면 돼요.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를 써가지고 DNA를 먼저 만든 다음에 CD를 먼저 만든 다음에 PCR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샘플에 있는 RNA 양을 잴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DNA 합성 인비트로에서 합성하는 거가 무슨 방법이 있었어요? DNA 합성하는 방법? 물론 DNA 합성할 때 올리고 조그만 거는 화학 합성한다고 그랬죠. 유기 합성을 한다고 그랬고, 우리가 길게 DNA를 합성할 때 엔자임 써서 하는 건 어떤 엔자임 쓰면 돼요? DNA 합성할 때 DNA 합성. 그냥 템플레이트 DNA가 있으면 DNA 합성하려면 어떤 엔자임 DNA를 만들고요? DNA 합성하는 엔자임. DNA 폴리머레이즈. DNA 폴리머레이즈를 이용을 하면은 프라이머를 이제 유기 합성해서 넣어주고 템플레이트 넣어주고 여기 템플레이트 DNA 뭐 시퀀스가 있는 거 템플레이트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프라이머는 이거는 항상 유기 합성을 해서 넣어줘야 돼요. DNA 폴리머레이즈 프라이머 없이는 합성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1프라임 OH가 공급이 되어지면 이 뒤에 붙여나갔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머는 항상 이거는 유기 합성해서 제공을 해주고 여기다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를 넣어주는 거죠. DNA 폴리머레이즈 넣어주고 기질은 뭐 넣어주면 돼요. 기질은 DNTP를 넣어야 되겠죠. DNA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인비트로에서 이런 버퍼 조건 맞춰주면은 이제 DNA가 쭉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DNA 폴리머를 합성을 하는데 특히 어떤 특정한 리전을 이렇게 앰플리파이 할 수 있는 테크닉을 뭐라고 했어요? PCR을 통하면은 얘는 사실은 넣어주면 그냥 끝날 때까지 이제 쭉 가는 거죠. 이제 프라이머를 두 개를 넣어주게 되면은 사이클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프라이머 여기까지만 앰플리파이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PCR,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고 해서 이제 PCR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DNA 양이 굉장히 적더라도 이제 충분히 앰플리파이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요 서던 블라팅, 노던 블라팅 이거 대신에 PCR, 그렇죠? RT-PCR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DNA가 있는지 없는지, RNA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울 부분은 이제 DNA 시퀀싱이에요. DNA 이제 염기 서열을 읽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염기 서열을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유전적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염기 서열을 잘 읽으면 그걸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 질병이 어떤 특정의 질병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어떤 유전자가 있어서 어떤 피노타입을 가져오는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사실은 DNA 시퀀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요즘에 많이 쓰는 골든 스탠다드라는 이제 방법이 요 다이디옥시 NTP를 이용한
체인 터미네이션 방법이고, 이 방법은 1977년에 생업 교수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77년에. 그래서 이 원리를 보면은 일단은 이거는 DTTP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DNA 합성할 때는 당연히 이제 데옥시라는 거는 여기 라이보즈 링의 2', 그렇죠? 2'의 데옥시인 거죠. RNA 같은 경우 이 2'에 OH가 있는 거잖아요. OH가 있는데 이제 DNA를 만드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이제 2'에 여기 H 산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DNTP, 여기서는 이제 T니까 DTPT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 데옥시라고 하면은 데옥시가 두 개인 거죠. 그래서 2'뿐만 아니라 3'에도 O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3'에도 OH가 아니라 H인 이런 뉴클레오타이드를 우리가 다이디옥시 DDNT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DNA가 이제 합성이 되는 과정에서 항상 기지를 쓰는 게 DNTP잖아요. DNTP인데 얘가 그 마지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3' OH 여기에 이제 인코포레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계속 그렇죠? 요 O가 요 P를 딱 공격을 해서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파이로포스핏이 떨어져 나가면서 계속 체인 일렁게이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요 애가 3'에 OH가 없이 이렇게 생겼다. 그렇죠? 3'에 H가 생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체인 일렁게이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터미네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DNTP가 들어갈 때는 계속 체인이 일렁게이션이 되는데 DDNTP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는 전혀 이제 체인 일렁게이션이 안 되고 그래서 스탑이 되겠죠. 그래서 DDNTP가 들어가면은 여기서 체인이 터미네이션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를 요 현상을 이용을 해서 DNA 시퀀싱 방법을 개발하는 게 요 체인 터미네이션 방법, 요 생어 메서드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이용된 게 이제 에이즈 드럭. 에이즈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이제 레플리케이션을 할 때 이런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어널로그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약으로.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3'에 뭐가 있어요? N3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플리케이션 할 때 얘가 들어가게 되면은 체인 터미네이션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 에이즈 바이러스가 이제 증식을 막아서 에이즈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드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인 터미네이션 원리를 이용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인 터미네이션 시퀀싱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이오 이제 실험실에 가가지고 실험을 연구를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손으로 이런 시퀀싱을 할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이제 보통 업체에 맡겨가지고 이제 시퀀싱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원리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보시면 일단은 이 DNA가 템플릿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 시퀀스를 읽고 싶은 거예요. 시퀀스를 몰라서 시퀀스를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것도 이제 DNA를 합성을 하면서 시퀀싱을 하기 때문에 일단 프라이머는 이제 주문을 해야 돼요. 프라이머는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는 우리가 이제 벡터에다 클로닝 하게 되면 벡터의 시퀀스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는 시퀀스를 가지고서 프라이머를 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합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표현한 거는 어떻게든 최종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는데 합성을 해서 만들어지는 시퀀스 여기 프래그먼트를 우리가 나중에 다 이렇게 디텍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레이블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는 그 프라이머에 레이블링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프라이머에 레디아스로 레이블링한 걸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프라이머 자체 레이블링하지 않고 여기 AGCT 중에 하나를 레디아스를 써가지고 합성을 하면서 그래서 A가 들어갈 때 레이블링이 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프라이머를 레이블링한 거를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 리액션을 할 때 튜브를 4개의 튜브 따로따로 튜브를 리액션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튜브에는 DNTP는 다 들어있는데 AGCT가 다 들어있는데 각각의 튜브에는 DDNTP 중에 하나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튜브에는 DDG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DDA, DDC, DDT가 들어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DDG가 들어있는 튜브에서 여기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DNA 폴리머레이즈는
시코네이즈라고 이름을 붙여진 그래서 T7 바이러스에서 유래한 DNA 폴리머레이즈를 넣어줍니다. 넣어줘가지고 DNTP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프라이머도 있고 하니까 이제 반응이 가겠죠. DNA가 합성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DDG가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딱 G가 들어갔어요. DDG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체인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운 좋게 DDGTP가 사용이 안 되고 그냥 정상적인 DGTP가 사용됐으면 여기는 그냥 지나갔죠. 그래서 G가 들어갔어요. G가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여기는 뭐 C가 들어갔겠죠. 근데 그 다음 칸에 또 G가 들어갈 찬스가 있는데 여기에 또 DDGTP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뭐 G가 들어갈 위치가 있을 텐데 어떨 때는 그냥 정상적인 DGTP가 사용돼서 그냥 일러게이션 그냥 되고 어떤 경우에는 DGTP가 들어가서 끝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튜브 안에서 일어날 리액션을 보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프래그먼트는 다 뭘로 끝나요? 다 G로 끝나는 거예요. G로 끝나고 길이는 다 다르죠. 언제 DDGTP가 이제 인코퍼레이션 되느냐에 따라서 뭐 계속 운이 좋게 계속 안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들어간 거는 긴 게 나올 테고 뭐 처음에 들어간 건 짧은 게 나올 테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G로 끝나는 이제 프래그먼트가 쭉 만들어집니다. 이 튜브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튜브에서는 다 뭐로 끝나요? A로 끝나는 거죠. DDH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A로 끝나는 프래그먼트 쭉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C로 끝나는 게 쭉 만들어지고 얘는 T로 끝나는 게 쭉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개의 리액션을 다 끝낸 다음에 얘를 젤을 겁니다. 우리 전기용동 하는 거 배웠었잖아요. 전기용동 하는 거 배웠는데 우리가 보통 뭐 아가로즈 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보통 뭐 요만한 거 한 15cm 조그만 젤을 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저런 시퀀싱을 하려면 굉장히 큰 젤을 걸어야 됩니다. 정말 요 정도 굉장히 정말 요만큼 큰 젤, 엄청나게 큰 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때 우리 저기 젤 만들 때 종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성분이 뭐가 있었어요? 아가로즈하고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그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시퀀싱을 할 때는 아가로즈를 안 쓰면 안 되고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을 써야 돼요. 굉장히 얇은 거의 뭐 셀로판지 같이 얇은 그런 이제 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큰 젤을 그래서 굉장히 일이 고대.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시퀀싱 하는 거? 얘기 안 했죠.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초기에 뭐 석사 때 이럴 때 밤새서 하던 일이 다 이렇게 시퀀싱 하는 거였는데 엄청나게 노동 집약적이고 고달픕니다. 이 젤을 만들려면 일단 유리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무거워요. 유리판 이만한 거를 핸들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셀로판 같이 얇은 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스페이서라고 해서 이제 얇은 정말 책받침 요즘 안 쓰죠. 책받침 같은 플라스틱 그런 뭐 이렇게 우리 요런 딱 요런 이 정도의 얇은 이런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을 여기다 이렇게 대요. 이렇게 대고 유리판을 하나를 더 덮어요. 그러면 얇은 공간이 생기겠죠. 유리판 두 개 사이에 그다음 이제 플랫으로 집게를 이렇게 찍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로 젤을 붓는 거예요. 젤을 붓는 거니까 그 얇은 틈으로 이제 젤을 부어야 되니까 이 큰 거를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리판을 잘 닦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리판 닦는 프로토콜도 있었어요. 뭐 에탄올로 몇 번 닦고 실라나이징 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차에서 유리 빗물 통통 튀기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또 닦고 에탄올로 닦고 그래서 몇 번은 정성스럽게 닦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찍어서 클램프를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찝어요. 클램프를 이렇게 찝어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젤을 만들어서 조심스럽게 붓는 거죠. 되게 어렵겠죠. 이제 부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균일하게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굉장히 얇기 때문에 기포가 막 이렇게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체를 해가지고 다시 유리판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이것만 나올 때마다 막 서름에 복받쳐가지고 제가 석사 때 이런 거를 하면서 밤을 많이 샜어요. 근데 밤을 샐 때 뭔가 프로덕티브한 일을 하면서 밤을 새면 좋은데 계속 붓고 유리판 닦고 붓고 막 이러면서 되게 이제 약간 그러면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를 많이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이제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젤을 이제 간신히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젤을 만들 때 여기다 이제 콩을 꽂거든요. 빛같이 콩을 꽂아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쏙 빼면은 여기에 이제 웰이 생기는 거예요. 웰이. 요 웰에다가 저거를 이제 AGCT 이렇게 AGCT로 이제 리액션 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로딩을 합니다. 그렇죠? 로딩을 해서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여기 플러스 걸어주면은 이제 DNA가 쭉 이렇게 그렇죠?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디내추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싱글 스트랜드가 이렇게 세퍼레이션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작은 건 빨리 가고 큰 거는 늦게 갈 텐데 그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도 레졸루션이 있는 하이 레졸루션 젤이기 때문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하나씩 다 이제 이렇게 세퍼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상황에서 보면 제일 작은 게 뭐예요? 얘잖아요, 4개. 그렇죠?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가겠죠. G 제일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작은 게 얘니까 그 다음에 여기 C레인 그 다음에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런 밴드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부터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G, C, G, A, A, C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예요? 바로 요 스트랜드죠. G, C, G, A, A, C.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읽어 나가면서 시퀀스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쟤를 건 다음에는 이게 안 보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이제 레이블링 했기 때문에 쟤를 다 걸어요. 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이제 유리판을 떼야 되겠죠. 세포레이션을 조심스럽게 하면은 이제 한쪽 유리판에 요 젤이 한 젤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도화지를 덮어가지고 도화지에다가 이 젤을 옮겨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말려요. 드라이 굉장히 베큐um 걸어가지고 말리면 이제 아주 빳빳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엑스레이 필름을 덮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필름을 익스포즈를 오버나잇 다음 날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날 가가지고 감광을 하는 거죠. 필름을 디벨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 큰 필름에다가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이걸 가지고서 이제 형광등 위에다 놓고서 하나씩 읽으면은 이런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고된 작업이겠죠. 근데 아까 이제 뭐 제일 붙는 거에서 망하는 거는 그래도 약과예요. 또 언제 망하겠어요? 뛰다가 되게 얇기 때문에 일부는 여기 앞판에 붙고 일부는 뒷판에 붙어요. 그럼 다 찢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리액션까지 다 해갖고 제까지 다 걸어오는데 몇 시간 걸었는데 이거 다 버려야 되겠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샘플을 보내면 돼요. 시퀀싱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많이는 못 읽어요. 뭐 정말 리액션이 잘 되면 한 100개, 뭐 150개 읽으면 정말 그날은 우리 엄청나게 읽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DNA 시퀀싱을 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원리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옛날이요. 거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좀 이렇게 좀 발전된 시퀀싱 방법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아이소톱을 쓰지 않고 레디오 아이소톱은 사실은 몸에도 안 좋고 그렇죠? 방사능 도면서 몸에도 안 좋고 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형광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똑같은 체인 포메이션 방법은 동일한데 디텍션하는 방법은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DDNTP를 쓰는데 얘가 다른 형광으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어요. DDNTP가. 저 AGCT가 각각 이제 색깔이 다른 거예요. 이 경우에는 다 레디오소 검정색이니까 AGCT를 한꺼번에 걸면은 전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레인을 4개를 써야지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 형광 AGCT를 다른 형광을 쓰면 한 레인만 걸어도 구분이 되는 거죠. 형광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인을 4개에서 1개로 팍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형광을 이용을 해서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아요. 그렇죠? DDNTP가 이제 형광으로 레이블 된다는 건 똑같고 리액션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의 레인에 걸어도
이제 다 건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얘네들이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애들이 좀 하나씩 이렇게 똑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애들이 똑 떨어질 때 상황이 어떤 색인지를 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정기용동을 해서 딱 요 젤에서 빠져나오는 이 순간에 이제 현상을 재서 시퀀싱을 그냥 오토메이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굳이 우리가 뭐 필름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밴드를 보지 않아도 형광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그 시퀀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거창한 이렇게 젤을 만들지 않고 캐필러리 튜브, 어차피 전기용동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젤을 굉장히 얇은 캐필러리에 채우는 거예요. 채워서 전기를 걸면은 그 캐필러리를 통해서 DNA가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캐필러리 젤 일렉트로포레시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시퀀싱을 하게 되면서 이제 멀티플렉싱도 가능하고 그냥 리액션을 그냥 96개, 조그만 96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 96개를 다 전기용동 튜브에 연결을 시켜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한 판에 96개의 시퀀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점 그 프루풋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시퀀싱을 점점 좀 빨리 쉽게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아직은 안 하지만 실험실에서 시퀀싱 할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DNA 시퀀싱 할 수 있는 DNA를 이렇게 업체 시퀀싱 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보내게 되면은 요즘도 대부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퀀싱을 해서 답을 알려줍니다. 그냥 파일로 시퀀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며칠 걸려서 했던 이런 시퀀싱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우편하면 넣기만 하면 샘플 넣기만 하면은 업체에서 찾아가가지고 시퀀싱을 해서 파일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요즘엔 뭐 쉽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많은 양의 시퀀싱을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거죠. 뭐 몇 개 그냥 시퀀싱 할 때는 좋은데 그래서 이제 정말 지놈 시퀀싱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DNA 시퀀싱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한 끝에 그 소위 말하는 차세대 염기 분석법,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방법이 개발이 되어서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전히 아까 말했던 그 체인 터미네이션 방법은 뭐 계속 쓰이고 있어요. 계속 쓰이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퀀싱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시퀀싱 해야 될 샘플량이 굉장히 많다. 지놈 시퀀싱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보통 요즘에는 NGS,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방법을 통해서 시퀀싱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이제 방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시퀀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몇 개만 여기서 소개를 하게 되는데. 크게 여기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sequencing by synthesis. 그러니까 뭐야? DNA 폴리머레이즈로 합성을 하면서 시퀀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생어 메소드는 SBS예요, 아니에요? 생어 메소드는 SBS예요, 아니에요? DNA 합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합작했잖아. DNA 합성했잖아요. 지금 막 DNA 폴리머레이즈가 지금 합성하는 거 막 보여줬는데 왜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까? SBS 맞잖아요. 그러니까 DNA 폴리머레이즈를 가지고 DNA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시퀀싱을 하면은 이제 SBS라고 합니다. KBS, MBC가 아니라 SB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BS, DNA 합성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방법이 있고 아예 DNA 합성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에 해당하는 게 마지막에 있는 어떤 나노포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은 DNA 폴리머를 사용하지 않아요. DNA 합성하지 않으면서 이제 시퀀스를 알아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방법들은 다 DNA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DNA를 시퀀싱을 하게 되는데 파이로 시퀀싱이라는 방법이 있고 이거 파이로라는 이름이 있으면 뭔가 느낌이 오죠. 파이로 멸
그렇지 뭐 열도 뭐 파이로인가 또 파이로포스페이트 우리 DNA 시퀀싱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DNA 시퀀싱 하고 있는데 아까 파이로포스페이트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거를 모니터링해서 시퀀싱하는 뭐 이렇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다음에 요거 두 번째도 뭐 느낌이 오죠. 클리버블 플로레센 뉴클레오타이드 리버서블 터미네이터. 그렇죠? 지금 터미네이터 쓴 거 지금 막 배웠잖아요. DDNTP가 터미네이터였잖아요. 근데 얘는 리버서블 해요, 이리버서블 해요. DDNTP는 이리버서블 해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 땡이에요, 그렇죠? 끝나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리버서블 터미네이터니까 뭔가 여러분 머릿속에 뭐 그려질 수 있죠. 리버서블 터미네이터는 어떻게 디자인하겠어요, 여러분들? 리버서블 터미네이터니까 뭐겠어요? 리버서블 터미네이터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윤수진 아까 있겠나? 김성원 안 왔죠? 오규진 네. 리버서블 터미네이터가 어떤 디자인일 것 같아요? 이리버서블이 아니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터미네이터였다가 아니면 안 하게 하면 되잖아. 리버서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재사용 네? 그러니까 재사용 가능한 어떻게 하면 재사용 가능하겠어요? 터미네이터의 가장 큰 조건은 뭐예요 지금? 그런데 이리버설 터미네이터인데 인제나랄 터미네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응? 그치 뭔가 3'이 블락이 되어 있었는데 걔가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야. 살아나는 게 뭐가 생기면 살아나요? OH가 생기면 살아나요. 그래서 블락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로게이션이 안 됐는데 다시 OH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인버스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디자인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시퀀싱에 활용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사람이 만든 거죠. 시퀀싱 방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내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시퀀싱 방법을 새로 뭔가 참아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연구자 중에 하나였으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사람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AI 챗 GPT가 생각한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그런 입장이었으면 막 이렇게 공리를 해가지고 다 생각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싱글 몰레큘 신세시스를 이용한 시퀀싱은 이거는 좀 말만 봐서는 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기 때문에 어떤 건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노포어는 이제 나노포어에 하나씩 DNA 싱글 스트랜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러면 DNA AGCT의 어떤 케미컬 스트럭처가 다르잖아요. 그 다르면서 포어를 막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포어를 지나가는데 포어를 막는 정도가 달라지면서 이제 커런트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포어를 통해서 흐르는 커런트가 막힘의 정도가 달라가지고 익힘의 정도가 아니라 막힘의 정도가 달라가지고 얘가 이제 이 커런트가 조금 AGCT에 따라 달라지면서 그 시그널을 이용을 해서 시퀀싱 받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제 그 DNA 이거는 휴먼 지놈 여러분의 뭐 지놈을 시퀀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정 지놈 프로젝트가 를 통해서 뭐 대충 지놈의 어떤 이 휴먼 지놈의 드래프트가 나온 게 2005년 정도거든요. 5년 정도에 나왔는데 그 당시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제 이 코스트 사람 전체 지놈을 읽는데 필요한 돈이 100밀리언 달러 정도 엄청난 돈이죠. 지금 환율로 100밀리언 달러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지금 140, 1,400원 응? 얼마예요? 밀리언 하면은 한 뭐 14억 그러면 100밀리언 1,400억? 맞나? 그거 맞아요? 뭐 하여튼 굉장히 이제 큰 돈을 들여야지만 이제 인간 지능 하나를 읽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런 체인 터미네이션 방법도 계속 그 지능 프로젝트 하면서 많이 발달을 했어요. 카이트 크루스로 하면서 이제 코스트가 많이 다운이 됐는데 이 2007년 요 중반 요 무렵부터 갑자기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잖아요. 코스트가. 그래서 요 시기에 바로 아까 얘기했던 NGS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NGS 방법이 개발이 되면서 비용이 엄청나게 이제 떨어져서 이거는 2013년 벌써 10년 전이긴 한데 지금은 뭐 1K 그러니까 뭐 한 1,000불, 100만 원, 뭐 100만 원 이하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대충은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어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무어의 법칙이 뭐죠? 반도체 뭐 하는 사람들 무어의 법칙. 어떤 기술이었죠? 반도체 집적도, 뭐 이렇게 트랜지스터의 어떤 집적도가 2년마다 2배씩 올라간다. 뭐 이런 게 이제 무어의 법칙입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예측한 대로 뭐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그 시퀀싱 코스트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다운이 되면서 바로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NGS에 대해서 좀 유명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만 보도록 할 텐데 처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파이로 시퀀싱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파이로 포스페인 릴리즈 되는 건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이렇게 얘가 이 템플레이트이 있고 이제 계속 체인이 일ոն게이션이 되게 되는데 3 프라임 5가 이 P를 이제 뉴클리어 필레 어택을 하게 되면은 파이로 포스페이트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DNA가 합성이 되는 순간에 파이로포스페트이 떨어져 나오는 거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이로포스페트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그널로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DNA가 누클레오타이드가 인코페이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딱 디텍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파이로 시퀀싱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 파이로포스페이스를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그널로 전환을 할까라는 게 이제 고민거리였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등장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파이로포스페이스가 릴리즈 됐잖아요. 누클레오타이드가 하나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얘를 그 아데노신 5포스포설페이트랑 반응시켜요. 이게 이제 요 구조가 되겠는데 보면은 요 아데닌이 있고 그렇죠? 아데노신이 뭐예요? 아데닌하고 라이보즈를 아데노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다음에 포스페이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설페이트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구조를 APS라고 하면 돼요. 구조를. 그리고 이제 파이로포스페이트는 요 누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일롱게이션 되면서 릴리즈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두 개를 반응시킬 수 있는 엔자임이 ATP 설퍼릴레이즈라는 효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 효소가 하는 일이 보이죠 밑에 어떻게 됐어요? 요거 파이로포스페이스를 여기에 붙이면서 설페이스를 릴리즈를 시켰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만들어졌어요?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파이로포스페이스로부터 요 기질하고 요 엔자임을 써서 ATP를 만든 거죠. 근데 여전히 ATP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ATP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요 루시퍼레이즈, 우리 반딧불이가 반짝반짝하는 그 루시퍼레이즈 효소를 쓴 건데 얘는 이제 루시퍼린하고 ATP가 있을 때 얘를 이제 옥시 루시퍼린을 만들면서 빛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반딧불이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도시에서는 보기 힘들고 굉장히 오염이 안 된 그런 데 가야지만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직접 벌레를 보면 징그럽긴 한데 빛만 보면 너무나 이렇게 되게 정말 이렇게 약간 저 세상인 것 같은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건데 그러니까 그 루시퍼레이즈에 의해서 요 ATP가 이제 빛으로 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이제 이 시퀀싱하는 리액션에다가 이런 기질 다 넣어주는 거예요. APS, 그다음에 ATP, 설퍼릴레이즈, 그다음에 뭐 루시퍼린, 루시퍼레이즈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게 되면은 이 파이로포스페이스 궁극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딱 하나 인코퍼레이션 되는 순간에 빛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DNA가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 들어갔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디텍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시퀀싱을 하는 게 이제 파이로 시퀀싱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약간 어떻게 하는지 잘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여기는 뭐 디테일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중간 단계로 생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어떤 굉장히 아주 작은 어떤
디바이스를 만드는 웰이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웰인데 웰이 있는 거예요. 웰이 있는 거고 이제 여기 하나의 단면 이렇게 단면을 보면 이렇게 이제 단면이 있는데 여기 안에 우리가 이제 DNA 뭐 시퀀싱하고자 하는 DNA를 다 쪼개가지고 결국은 PCR을 통해서 앰플리파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비드 하나에 DNA가 이렇게 시퀀싱할 수 있는 똑같은 DNA가 붙어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드에는 다른 DNA 조각이 붙어 있는 비드예요. 비드에서 이제 PCR을 하고 뭐 디테일은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논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DNA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다른 웰에는 또 이제 비드는 여러 개 있겠죠. 여러 개 있고 여기는 뭐 다른 시퀀스를 가진 이제 DNA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엔자임, 뭐 기질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엔자임하고 뭐 APS, 루시퍼레이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프라이머를 넣어줬겠죠. 프라이머를 넣어줘가지고 DNA 폴리머레이즈에서 시퀀싱이 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땡땡이들이 있죠. 그 땡땡이들이 각각 다른 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점들이 각각 다른 DNA 시퀀스를 가지고 DNA 조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DNTP를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사이클에 DATP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지금 C가 있으니까 G가 있어야지 이퀄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를 넣어주면은 얘가 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겠죠. 그다음에 이제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G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빛이 나요, 안 나요? 빛이 나겠죠. 그다음에 G 넣었을 때는 빛이 나는 거야. 그럼 G가 들어갔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C를 넣어줬는데 빛이 안 난다. 그럼 여기 나왔네? T 넣어줬더니 빛이 나네. 그러면 T네?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사이클릭하게 AGCT 이렇게 반복해서 넣어주면서 언제 빛이 나는지를 각각의 요 웰에 대해서 디텍션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A가 넣었을 때 반짝했죠? 그럼 이제 A 이렇게 있는 거예요. G를 넣었는데 반짝을 확인했는데 굉장히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번 연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GG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T도 반짝했네요. T, C 반짝. A는 빛이 안 났죠. 그럼 A는 없고 그 다음에 G.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A는 없고 G.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 시그널인데 그럼 요걸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요 웰에 있는 DNA의 시퀀스가 되는 거죠. A, G, G, T, C, G, T, T, C, H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 동그라미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얘 시퀀스 시작. 여기가 없으니까 C부터 시작하겠네요. C, A, G, T, C, A, G 이렇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의 웰에 대해서 시퀀스를 다 읽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이 안 읽겠죠. 기계가 이제 읽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패러렐한 시퀀싱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각각의 웰에서 일어나는 이제 시퀀싱을 다 읽은 다음에 이제 컴퓨팅으로 이제 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어떤 지놈 시퀀싱까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파이로 시퀀싱이 되겠고, 이거를 이제 처음 개발한 이제 회사 이름이 로시였는데 로시 뭐 454 시퀀싱 이렇게 이제 그 시퀀싱 방법이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되게 아주 정말 대단하죠. 대단한데 이거는 경쟁에서 거의 망해가지고 초창기에 굉장히 이제 아까 일루미나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방법하고 양대 산맥이었는데 결국은 일루미나가 승리해서 이제 이 시퀀싱 방법은 거의 이제 사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제 이런 NGS의 어떤 컨셉을 제시하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었고, 그다음에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방법인데 이제 디텍션 방법만 좀 다른 방법이 요 서머의 아이언 토런트 시퀀싱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르포스페이시 릴리즈되는 거를 디텍션한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빛으로 최종적으로 컨버전해서 디텍션을 하는 건데,
요 다음 방법은 뭐냐면은 얘가 이제 요게 사용이 되면서 프로톤이 나와요. 그렇죠? 뉴클리오타이드 하나가 들어가면은 프로톤이 OH에서 O가 이제 사용되고 프로톤이 나오잖아요. 그 프로톤이 나오는 거를 디텍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톤 일종의 프로톤의 농도가 pH잖아요. pH. 그러니까 pH 미터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거예요. 이런 세미컨덕터 이런 거 반도체 운동을 해서 아주 작은 pH 미터를 만든 거죠. 각각의 외래. 그래서 똑같이 AGCT를 수치적으로 넣어주는데 아까 같은 거는 빛으로 디텍션을 했다면은 얘는 pH의 변화로 디텍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A가 들어갔는데 뭐 pH가 낮아졌다. 그렇죠? 프로톤의 농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A가 들어갔네라고 이제 센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시퀀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만 유튜브에 미리 해놓은 아이언 토론트 하나에 Next-generation sequencing is a powerful technology which can interrogate many targets at the same time, from just a few genes to all of the individual nucleotides in a whole genome. Ion torrent technology from Thermo Fisher Scientific takes an entirely new approach to next-generation sequencing, making it massively scalable, faster, simpler, and more affordable than ever before. The sequencing of DNA is done using a semiconductor chip, similar to the chip found in your digital camera. While the chip in your digital camera has a sensing layer covered with millions of pixels that translate light into digital information, an ion chip has millions of wells covering those pixels. These wells capture chemical information from DNA sequencing and translate it into digital information, or base calls. The sequencing process starts when a sample of DNA is cut up into millions of fragments. Each fragment then attaches to its own bead and is copied until it covers the bead. This automated process covers millions of beads with millions of different fragments. These beads then flow across the chip, each depositing into a well. Then the chip is flooded with one of the 4 DNA nucleotides. Whenever a nucleotide is incorporated into a single strand of DNA, a hydrogen ion is released. This is how the ion torrent system sequences DNA. The release of the hydrogen ion changes the pH of the solution in the well. An ion-sensitive layer beneath the well measures that change in pH and converts it to voltage. This voltage change is recorded, indicating that the nucleotide was incorporated and a base was called. In essence, each well works as the world's smallest pH meter. The process is repeated every 15 seconds with a different nucleotide washing over the chip. For example, cytosine. A polymerase incorporates the C nucleotide in the DNA strand if a complementary G molecule is present. If the nucleotide is not complementary to the next base, no ion is released, no voltage change is recorded, and no base is called. If there are 2 identical bases next to each other, 2 nucleotides are incorporated, the voltage doubles, and the chip will record 2 identical bases called. This process happens simultaneously in millions of wells. That's why it's often described as massive parallel sequencing. The ion chips help you scale the workflow to your research needs so that you can run both small and large-scale projects without the need to change platforms. And the semiconductor approach helps you implement a significantly faster NGS workflow. There are many possible research applications with NGS, from whole genome sequencing to identify association of genomic variation with different diseases, to targeted NGS, where the whole power of NGS is used to interrogate a defined number of targets with possible significance in the pathogenesis. Ion torrent. 그래서 이렇게 이제 pH 미터, 그렇죠? 굉장히 작은 pH 미터라는 말을 했는데 뉴클리오타이드가 들어가면서 프로톤이 릴리즈되는 거를 디텍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이거랑 비슷한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하이포스페이스를 빛으로 컨버전하는 거고, 얘는 그냥 아주 더 단순화해가지고 프로톤만 디텍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 뭐 세 번째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리버서블한 체인 터미네이터를 이용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누클레오타이드가 되겠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다이디옥시는 여기가 그냥 H였잖아요. H였는데 여기에는 O 알릴 그룹이 여기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얘는 나중에 이 팔레디움으로 이제 촉매를 반응을 해가지고 이걸 똑 자를 수가 있어요. 자르면 다시 OH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버서블한 터미네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누클레오타이드에는 이렇게 이제 플로레센 다이가 붙어 있어요. 뭐 AGCT가 이제 다른 형광 다이가 붙어 있는데 이제 거기를 연결해주는 링커가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는 얘를 또 자르죠. 얘도 이제 촉매를 이용해서 또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그널이 없어지는 거죠. 한번 처음에 딱 읽을 때만 읽고, 그다음에 잘라버리고, 그 다음 애가 새로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형광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AGCT, 뭐 다른 형광으로 레이블을 하는 그런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를 보여주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3프라임 요 그룹들이 다 블락킹이 되어 있지만 얘네들이 다 잘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진 그런 리버서블한 이제 터미네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이제 시퀀싱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뒤에 어떻게 뭐 이렇게 DNA 프랩하는 건 나오겠지만, 1차적으로 여기 이제 뭐 템플릿 DNA가 있다고 보면은 여기서 계속 이제 일롱게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일롱게이션이 되는데, 이때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씩 넣어줬죠. 얘네들이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빛이나 아니면 프로톤이니까 이제 AGCT 구분이 안 되니까 얘들은 이제 하나씩 넣어줬는데, 얘는 AGCT가 각각 다른 형광으로 레이블됐기 때문에 동시에 넣어줘도 돼요. 동시에 4개를 한꺼번에 다 때려 넣으면은 그 중에 이제 이게 맞는 것만, 여기서는 이제 A만 똑 들어가겠죠. A만 들어가겠대. A만 들어가서 이제 반응을 하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터미네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 들어간 다음에 두 번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3'이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A만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이제 씻어내고 읽는 거죠. 그럼 이제 파란색 형광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A다. 라고 이제 읽는 거예요.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거하면 되죠. 형광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블락킹 할 수 있는 얼릴 그룹도 제거하고, 그렇죠? 그럼 다시 OH가 다시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형광은 사라졌고, 그럼 거기에다가 또 AGCT를 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는 얘가 뭐 C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C 형광을 또 읽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은 계속 어느 형광 빛이 나는지를 보면은 시퀀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멀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각각의 그 스팟이 각각 다른 DNA 조각이 있는 그런 스팟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동그라미 치는 데를 보면은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이제 빛이 나는 거죠.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시퀀싱, 뭐 TAC, GG 뭐 이런 식으로 시퀀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은 원리는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리버서블한 터미네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계속 읽고 잘라내고 또 붙이고 읽고 잘라내고 이런 걸 이제 반복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Illumina sequencing workflow is composed of 4 basic steps: sample prep, cluster generation, sequencing, and data analysis.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ways to prepare samples. All preparation methods add adapters to the ends of the DNA fragments. Through reduced cycle amplification, additional motifs are introduced, such as the sequencing binding site, indices, and regions complementary to the flow cell oligos. Clustering is a process where each fragment molecule is isothermally amplified. The flow cell is a glass slide with lanes. Each lane is a channel coated with Elan, composed of 2 types of oligos. Hybridization is enabled by the first of the 2 types of oligos on the surface.
This oligo is complementary to the adapter region on one of the fragment strands. A polymerase creates a complement of the hybridized fragment. The double-stranded molecule is denatured, and the original template is washed away. The strands are clonally amplified through bridge amplification. In this process, the strand folds over, and the adapter region hybridizes to the second type of oligo on the flow cell. Polymerases generate the complementary strand, forming a double-stranded bridge. This bridge is denatured, resulting in two single-stranded copies of the molecule that are tethered to the flow cell. The process is then repeated over and over and occurs simultaneously for millions of clusters, resulting in clonal amplification of all the fragments. After bridge amplification, the reverse strands are cleaved and washed off, leaving only the forward strands. The 3' ends are blocked to prevent unwanted priming. Sequencing begins with the extension of the first sequencing primer to produce the first read. With each cycle, fluorescently tagged nucleotides compete for addition to the growing chain. Only one is incorporated based on the sequence of the template. After the addition of each nucleotide, the clusters are excited by a light source, and a characteristic fluorescent signal is emitted. This proprietary process is called sequencing by synthesis. The number of cycles determines the length of the read. The emission wavelength, along with the signal intensity, determines the base call. For a given cluster, all identical strands are read simultaneously. Hundreds of millions of clusters are sequenced in a massively parallel process. This image represents a small fraction of the flow cell. After the completion of the first read, the read product is washed away. In this step, the index 1 read primer is introduced.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을 읽는 거예요. 양쪽 바닥에 읽는 건데 이제 그거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그래서 대충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시퀀싱이 이제 일어나는지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던 그림인데 이런 플로우셀에다가 이제 DNA를 앰플리파이를 하는 것을 봤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사실 이렇게 딱 붙이는 거는 아니고 다시 이제 합성을 한 다음에 이제 살짝 달려 있는 거는 없애버려서 결국은 어태치된 거에 있는 스트랜드만 이렇게 어태치되고 이렇게 이제 브릿지 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고 각각의 이제 클러스터를 아까 이제 시퀀싱을 통해서 읽게 되면은 이런 모양들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각각의 스팟에 대해서 이 기계가 이제 읽는 거죠. 읽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이제 시퀀스들 다 온라인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 길게는 읽지는 못해요. 보면은 50에서 100뉴클리오타이드 짧게 읽는데 이걸 이제 다 온라인을 잘 해가지고 길게 이어 붙여가지고 시퀀스 정보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봤던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온라인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보를 얻는다라는 거가 되겠고, 하여튼 요 리버서블한 이제 체인 터미네이터. 각각 다른 플로레센트 다이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조금 이제 다른 좀 참신한 또 개념이 되겠는데, 이거는 시퀀싱 바이 싱글 몰레큘 신테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디바이스를 잘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굉장히 작은 웰이에요. 그래서 젬톨리터라는 거 별로 여러분 안 쓰죠. 젬톨 10의 마이너스 21승까지 간 적이 없죠. 뭐 기껏해야 나노 정도는 뭐 피코 뭐 이런 정도는 일정한데 10의 마이너스 21승이라는 엄청나게 작은 볼륨을 가진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는 DNA 폴리머레이즈, 어차피 이제 그 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읽는 건데 DNA 폴리머레이즈 바닥에 하나만 딱 붙여놓은 거예요.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DNA에서 DNA 합성하는 건 똑같아요. 합성하는 건 똑같은데 이 디바이스가 형광을 굉장히 얇은 레인지만 디텍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용하는 그 NTP가 DNTP가 플로로포 다른 형광으로 레이블이 되어 있는데 터미널 포스페이시얼 레이블이 되어 있어요.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는 얘는 베이스에 레이블이 되어 있었죠. 베이스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읽은 다음에는 이 촉매를 써서 강제적으로 떼어야지만 됐었죠. 근데 포스페이드 여기에 레이블이 돼 있어요. 그럼 어때요? 자동으로 떨어나가겠죠. 처음에 이제 DNA 인코포레이션 되려고 딱 들어왔다가 자동으로 잘라지면서 저 멀리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딱 들어왔는 순간에만 이 디바이스는 굉장히 이 형광을 드시는 레인지가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리고 딱 바닥에 있는 형광만 디텍션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서부터. 그래서 딱 요 뉴클리오타이드가 딱 들어온 순간 DNA에 인코포레이션 되려고 딱 들어온 순간만 형광을 딱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인코포레이션 되면은 형광은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못 읽어요. 이제 그 다음 뉴클리오타이드가 들어왔을 때 그 형광을 읽고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싱글 몰레큘 신세시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싱글 몰레 정말 요딱 폴리머리즈 하나, 그다음에 이제 DNA 하나 해가지고 그 합성이 되는 그 순간에 형광만 읽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말 잽톨리터라는 엄청나게 작은 볼륨에 하고 이 형광을 디자인할 수 있는 이 디바이스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냥 이것도 리얼타임으로 어떤 뉴클리오타이드가 지금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고 여기 이제 DNA 폴리머리즈 바닥에다 붙여놓고 딱 인코버션 되는 뉴클리오타이드가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고, 뭐 한번 런하면은 만 뉴클리오타이드를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요거를 이제 팩바이오 회사 팩바이오 뭐 시퀀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현재 잘 이제 돌아가고 상업화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시퀀싱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또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 소리가 없이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작은 디텍션 볼륨을 가지고 있는 예울에서 굉장히 커가지고 많이 통과되고 그래서 30나노미터 딱 아주 좁은 레인지에서만 형광을 디텍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포스페이트 그룹에 레이블된 뉴클리오타이드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모양은 전부 생겼죠. 베이스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포스페이트 끝에 붙어 있는 거죠. 딱 바닥에 있는 시퀀스를 딱 읽을 수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시퀀싱이 된다. 뭐 위에 많이 있잖아요, 형광들이. 그렇죠? 전혀 디텍션이 안 되고 안에 딱 바닥에서 딱 들어가는 것만. 어차피 DNA 폴리머리즈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그거만 이제 시그널을 읽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팩을 해가지고 이렇게 컨셉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DNA, 지금까지는 다 DNA 폴리머레이즈 썼잖아요, 그렇죠? 다 시퀀싱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SBS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이것만 그게 SBS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노포어 시퀀싱인데 이것도 정말 보면은 이거를 사람들이 구현했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뭐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세포 멤브레인에 이런 포스폴리피드 멤브레인 쓰지는 않았고 이제 인공 멤브레인을 쓰기는 했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나노포어를 만들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이게 이제 뭐 DNA 헬리케이즈가 있으면은 DNA를 풀 수가 있잖아요. 풀어가지고 헬리케이즈가 여기를 딱 가져와서 시퀀스한 DNA를 요 포어에 이렇게 이제 내려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멤브레인 사이로 요 포로만 이렇게 뭔가 커런트가 흐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를 통해서 커런트가 흐르는데 그러면은 이제 DNA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그 AGCT의 이제 크기에 따라서 막는 정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쵸? 구멍을 막는 정도가. 그래서 그 커런트가 뭐 A가 있을 때, C가 있을 때, T, G가 있을 때 그 커런트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G가 제일 잘 막 나오죠. 그래서 G가 있을 때 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커런트를 의 차이를 AGCT가 이제 다른 커런트 차이를 유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나가면서 커런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모니터링하면은 시퀀싱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뭐 아이디어는 뭐 만들어 난 다음에 이걸 구현하기까지 뭐 10년 넘는 시간이 이제 걸렸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이거를 다 잘 구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디바이스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고 좀 큰 버전도 있긴 한데 이 같은 경우 요 안에다가 여기 이제 나노포 뭐 이렇게 조그만 버전인데 여기다가 이제 뭐 샘플 DNA 샘플 여기다 딱 로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여기서 이제 시퀀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는 여기 연결한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물론 이제 뭐 정확도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빨리빨리 시퀀싱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xford Nanopore's technology enables the identification of a broad range of analytes, including DNA, RNA, microRNA, and proteins. At the heart of the technology is a protein nanopore. In nature, nanopores form holes in membranes. In Oxford Nanopore systems, the nanopore is inserted into an electrically resistant membrane created from synthetic polymers. A potential is applied across the membrane, resulting in a current flowing only through the aperture of the nanopore. Single molecules that enter the nanopore cause characteristic disruptions in the current, as do larger target molecules. For example, a protein molecule, which may pass near the opening of the nanopore rather than passing through it. By measuring that disruption, the molecule can be identified. For DNA sequencing, Oxford Nanopore uses a strand sequencing method, in which intact DNA strands are processed by the nanopores and analysed in real time. The nanopore sequences whatever fragments are presented to it, regardless of their length, rather than generating reads of a specific length. This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cyclical sequencing chemistries that deliver a set of data at the end of a fixed runtime, with fragments of a set length. The DNA strands to be sequenced are mixed with copies of a processive enzyme. As the DNA enzyme complexes approach the nanopore, the single-stranded DNA is pulled through the aperture of the nanopore. The enzyme, shown here in green, is designed to ratchet the DNA strand through the nanopore one base at a time. The enzyme binds to a single-stranded leader at the end of the double-stranded DNA template and unzips the double strand, feeding it through the nanopore. As the DNA moves through the pore, the combination of nucleotides, called a chimer, within the narrowest part of the pore barrel creates a characteristic disruption in the electrical current. This information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order of the bases on that DNA strand. The speed of the enzyme can be controlled. The faster it runs, the more data is yielded per second. The strand sequencing method sequences an intact strand of DNA as it passes through the nanopore. Nanopores have processed read lengths of hundreds of kilobases, and when a nanopore has processed a complete read, it will start a new one. There is no deterioration of accuracy as the DNA strand is sequenced. By preparing the DNA,
so that it has a hairpin structure at the opposite end, the system can read both strands of the double-stranded DNA in one continuous read. This gives advantages in data analysis and improves the accuracy of the sequence produced. Nanopores start to stream data as soon as the experiment begins. This data is processed by the instrument control software and can be uploaded to 좀 알겠죠?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아이디어 내가지고 이렇게